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승진입니다. 예, 저희 점심시간 전에 하는 이제 마지막 순서를 보시면 되고요. 해외 채권 시장 글로벌 금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금리는 뭐 앞서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우상향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향성의 차이들은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이 각각의 이 중앙은행들의 목표와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금 독일하고 미국 금리를 저희가 좀 그려놨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독일 그리고 유럽으로 이제 통합을 해서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중앙은행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책이 효율성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는 정도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목적을 가지고 내년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어쨌든 우상향하지만은 이 정책의 방향성의 차이에 따라서 경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핵심은 재정 정책과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국과 유럽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크레딧 시장 그리고 신흥국, 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건 재정 정책입니다. 뭐 대선과 연결돼서 지금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대선은 사실 시한부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사실 바이든 당선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절차에 밟고 있고 지금 의회 같은 경우가 구성이 1월 초에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사실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하느냐 내지는 반반 정도를 가지고 가느냐 정도에서의 약간 이슈가 있고요. 상황상 조지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공화당이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그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갔던 지역이고 전반적으로 이 투표의 결선 투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이 후보들의 공화당이 조금 우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공화당 과반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저희가 봐야 하는 이유는 과거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대통령과 지금 소속 정당, 그러니까 집권 정당의 차이들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재정 적자에 대한 이 그림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났던 부분, 결국 재정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출이 늘어났던 국면들을 보시면은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선거 직전까지는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던 거는 결국은 선거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후부터는 경기에서의 책임론이 같이 연결이 될 것이고 이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내년 정권 교체 이후에 1분기 정도에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정책이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은 지금 이미 굉장히 좀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재정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됐고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소화되긴 있지만은 이 국채 발행량이 굉장히 크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시장 논리에서는 공급량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내려가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이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회사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림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따 크레딧 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의 발행량이 증가한 부분들은 사실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이 과정에서 내년에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앞당겨지면서 빠르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사실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발행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이 크레딧 스프레드 쪽에서의 축소 압력, 하락 압력을 계속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환경, 그러니까 펀더멘털 아까 회복의 기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 환경을 보면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뭐 앞서 물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 부분들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고 올리면서 실물 자산 가격들을 계속 뒷받쳐 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그림들은 뭐 실질 금리 마이너스를 계속적으로 좀 진입하게 심화시키는 부분들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결국은 금리에도 영향을 윗방향으로 좀 영향을 미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가장 뭐 얘기 많이 되는 것 중에 주택 시장이 있을 텐데, 주택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일부 뭐 숙박이나 레저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부도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금리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까지도 견조하게 뒷받침되는,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도 결국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나오는 흐름들로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시장이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반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재정 정책이 나오는 초기 국면에 금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앙은행이 제어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속도를 제어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은 이게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은 펀더멘털에도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본 모습들 보시면은 일본이나 유럽 대비해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자산 매입의 규모 비중을 조금 낮게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마이너스 금리, 그 금리 레벨의 차이와 이 수급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미국이 정책 여력을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이 아껴뒀던 정책 여력들을 금리가 급등할 때 속도를 제어하는 그림들로 개입을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금리 상승 기울기는 상반기에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하반기에 조금씩 완만해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중앙은행의 개입과 더불어서 이 부채 증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 부채,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 같은 경우가 20%포인트 이상 예상 외로 지금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재정 적자를 크게 계속 무한정 늘리긴 좀 어려운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씩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과 주변 국가들 간의 이 재정 정책 여력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러니까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화는 확인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좌측 차트 보시면은 유럽은 원래 그 ECB의 자본을 납입하는 비중대로 채권 매입을 했었습니다. ECB가. 그런데 지금 올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필요한 국가에 돈을 더 써서 자산 매입을 진행을 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들, 그러니까 필요한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더 해주고 정책을 더 씀으로써 그동안 사실 유럽이 계속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이 정책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 장기 예산안과 넥스트 제너레이션 EU라고 하는 경제 회복 기금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보시면은 이 회복 기금의 성격 자체가 재정 지원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보조금처럼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 연방 국가처럼 이 제도가 좀 바뀌고 있다. 유럽이 공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유럽 같은 경우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반영되는 그림들은 유로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서 달러 약세를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유로 자체적으로도 이런 효율성 측면에서의 중장기 강세 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이제 그 부분에서의 그 금리 경로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흐름을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앞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에 의한 스프레드 축소기 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러니까 눈에 띄게 나타났던 부분 중에 하나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연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을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책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크레딧 시장에서는 매수 주체들의 이 자금력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금리 레벨들이 워낙에 국채 시장에서는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캐리 메리트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자금은 계속 풀리고 있고 금리는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크레딧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좀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 측면이 강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실적까지도 끌어올리면서 실적 장세의 성향까지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 부분들이 보면은 부도율이나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는 부분들도 내년까지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 추세가 감소한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크레딧 시장에서의 우호적인 환경들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중장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사실 올해와의 시각에 조금 차이가 좀 두고 내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정책 여력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지금 통화 정책을 극단적으로 많이 쓰면서 이미 금리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 기대나 여력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태고 지금 오른쪽 차트 보시면 부채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축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환 변동이나 부작용들이 상당히 제한되지만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감당할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신흥국에 포함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신흥국 통화들을 보면은 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국면에서 신흥국 통화 지수가 올라오긴 했지만은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중국과 원화, 뭐 대만, 아시아 국가들 제외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흥국 통화들은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정책 여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 뭐 지난주부터 모더나나 화이자가 계속적으로 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이게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흥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FX 측면, 그러니까 환 측면에서의 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 우호적이었던 부분들, 긍정적으로 잘 해나갔던 상대적으로 좀 위에 좀 있던 부분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성장률에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숫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좀 기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변화 중에 하나는 이 반중 정서가 계속 서방 국가들에서 늘어나면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의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따 뭐 중국 시장 전망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 들으시겠지만은 이 정책 변화들이 시장에서 좀 통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이 뭐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이 자금을 유입시키는 요인들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외 채권,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대자금들이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 안정도 있지만은 이 환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환 변동성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 선호를 하게 되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 정책 요인 측면에서도 일단 변동성이 낮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개방되는 부분들이 자금을 끌어오는 흐름으로 직결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림들이 계속 꾸준히 더 강화가 된다라는 그림으로 같이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점진적으로 조금 이제 긴축 조정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사실 개인 고객분들이 많이 하신 다음 이제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는데 결국 이 트라우마 요인인 이 정부 부채에 대한 의구심들을 아직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들이 결국은 지금 헤아라 환율을 붙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도 결국은 부채는 이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빨리 반영이 됐으면 될수록 헤아라의 반등 그리고 하방 경직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3%대 회복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전망치 컨센서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그러니까 브라질 인구 2억 명 인구의 그 내수 시장의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부채가 늘어났던 부분들이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조금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코로나가 꺾어놨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이제 불확실성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사실은 지금 11월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될 지방선거 이후에 정책의 명확성들이 조금 더 좀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후의 방향성들을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그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면은 시장 금리가 듀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100bp 이상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자 수익으로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환 측면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봐야 될 거고, 지금 볼소나로 대통령 지금 정권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추가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브라질 같은 경우가 사실 온전히 코로나로 영향을 좀 약세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헤어라인 반등 속도가 내년의 상반기 중에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시각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